2019년도에 이사 왔었고요. 그 당시에 저희 이제 큰 아들이 돌이 되기 전이었는데 지금 초등학교에 입학했으니까 한 6년 좀 넘은 것 같습니다. 옥정 신도시는 우선 국가에서 계획된 2기 신도시로 많이 알고 있었고, 직접 와보니까 공원 같은 녹지도 풍부하고 좀 신도시답게 좀 쾌적한 환경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에서 계획한 신도시다 보니까 지하철도 앞으로 들어온다고 하고 다른 도시보다는 좀 더 그 성장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생각해서 선택해서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여기 지하철 7호선이 계획된 걸 봤고요. 그리고 그 어쨌든 국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교통이나 뭐 교육이나 이런 환경적인 측면에서 앞으로 다른 곳보다는 훨씬 더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 이제 1기 신도시도 많이 살펴봤는데 1기 신도시도 그 당시 굉장히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선택했습니다. (1990년대에) 5개의 일기 신도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사람들의 주거 수요를 충족을 했죠. 하지만 그 이후에도 점점 더 도시로 몰려드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기존에 자리를 잡으신 분들도 자녀분들을 낳기 시작하면서 점차 서울 수도권 지역의 주택 수요가 더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기 신도시에 이어서 2기 신도시를 진행을 했고요. 이때의 특징은 기존의 1기 신도시가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대략 20km쯤 떨어진 곳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도를 봤을 때 왼쪽으로는 부천의 중동 신도시가 있고 아래쪽으로는 평촌, 삼본 이런 것들이 있고 우측 아래로는 분당이 있죠. 그리고 위로는 일산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1기 신도시가 만들어진 다음에 만들어지는 2기 신도시는 더 외곽으로 진행이 됩니다. 거리로 따지면 1기 신도시가 서울에서 약 20km 정도 거리가 있었다면 그보다 먼 30km쯤 떨어진 곳에 도시를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좋았던 점은 우선은 이게 전부 없는 땅에 이제 새로 시작한 거기 때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호수공원도 훌륭하고 이외에 다른 크고 작은 공원들도 있고 이제 아파트들도 새로 지어지는 거다 보니까 아이들 안전하게끔 학교도 다 집 근처에 있었고요. 그런 면에서 뭐 부족함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앞에 도서관이나 수영장 뭐 이런 것도 다 도보로 다닐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불편한 거는 사실 그 하나밖에 없는데요. 교통이 가장 좀 불편합니다. 여기가 이제 서울이랑 물리적인 거리가 멀다 보니까 이제 광역버스나 이제 지하철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옥정 신도시에는 현재 지하철이 계획은 되어 있는데 아직 완공되지 않았고 광역버스는 지금은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광역버스를 타려고 하면 20-30분 대기를 해야 되고 또 가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마저도 좀 이제 특정 지역에 집중돼 있어 가지고 좀 서울로 나가기에는 조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서울이 직장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자차를 이용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는데 자차도 실질적으로 물리적 거리가 너무 멀다 보니까 그냥 가는데도 오래 걸리는데 혹시나 이제 교통체증 뭐 사고라던가 이렇게 눈이 많이 오거나 하면은 정말 어제 같은 경우는 4-5시간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대중교통도 마찬가지로 차가 만차가 돼 가지고 탑승하기 힘든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한 대, 2대 보내고 다음 차를 탑승해야 하고 그마저도 특정 지역에 이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서울의 중심부 말고 좀 다른 곳으로 가는 분들은 좀 출퇴근이 많이 어렵습니다. 지금도. 이기 신도시는 접근 가능성 부분에 있어서 거리상으로도 상당히 떨어져 있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그 교통망 자체가 당초 계획만큼 신속하게 따라주지 못하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많은 분들이 서울 도심으로서의 출퇴근 과정에서 굉장히 고통을 받거나 어려움을 겪고 그런 가운데 그 정주 부분에 있어서
출퇴근을 위한 그런 지역에 있어서 거주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불안감들을 많이 가지는 상태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들과 함께 정부가 당초 약속했던 아까 광역교통망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실질적인 실행 자체가 지연되거나 혹은 거의 유명무실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현재에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7호선이 계획될 때는 지금쯤 한 2025년 말, 26년 초쯤에는 지하철을 타고 이제 출퇴근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로 왔는데요. 지금 보니까 아직도 공정률이 50%대에 머무는 걸로 봐서는 아직도 한 3년 정도는 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옥정 신도시에 거주하는데 회천 신도시에 이제 덕계역이 가장 가깝습니다. 그래서 덕계역을 주로 이용하는데 제가 처음 이사 올 때는 이제 덕계역에 하루에 이제 승하차 하시는 분들이 한 4,000명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10,000명이 넘는 상황인데도 나아진 게 거의 없거든요. 이제 배차 간격이라던가 지하철 놓치면은 뭐 20분씩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덕계역 다음 역인 이제 회천 중앙역이 있는데 그쪽도 원래 계획은 이미 개통이 완공이 돼서 개통을 했어야 되는데 아직 착공도 못 하고 있고 29년도에나 뭐 개통한다고 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국은 토지 계획을, 택지 계획 또는 신도시 계획을 군사 작전 펴듯이 해요. 워낙에 그건 강남 때부터 있었던 일인데 정부가 계획을 던지자마자 민간이 달려들고 그러면 정부가 뒤따라가서 하려다가 공공용지 확보도 못하고 매번 실패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한국 신도시의 고질적인 문제고, 그 문제가 계속 드러난 게 특히 2기죠. 먼데 만들고 인프라를 안 만드니까. 근데 이 반대 사례가 일본인데, 일본은 그 교통업체, 특히 철도회사가 신도시 개발을 주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점은 이 철도가 흥행을 하는, 한국은 철도가 공공시설이라서 늘 적자 보잖아요. 근데 적자 봐도 문제 없는 게 우리 세금으로 메워주니까. 근데 일본 경우는 철도가 수익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요금이 비싸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철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수요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택지 개발을 같이 합니다. 백화점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생각하는 불만, 아파트만 있고 교통이 없다는 문제는 없어요. 근데 그 대신에 땅이 너무 작아지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한 80년대, 90년대까지는 끝없이 서울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사람을 막아내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군사 작전처럼 할 필요가 있었고, 그 부분에서는 민간 주도의 일본과는 다른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 교통인프라 구축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시공을 담당하는 건설사나 이런 쪽의 상황들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정책 의지도 약한 데다가 실제 시공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공사비 증가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이 봉착해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신도시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01년부터 시작이 돼서 12개 신도시의 인구가 60만 명 이상의 대규모 유입을 전제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도 교통시설이 미비된 곳이 12개 신도시 중에 8곳에 해당될 정도로 사실은 아직도 거의 초보적인 단계에 그치고 있다는 이런 비판들이 나올 정도고요. 그리고 미착 내지는 여전히 진행 중인 사업이 우리 건수로 본다면은 전체 2기 신도시가 이 교통 문제와 관련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 사례가 250건이나 되는데, 그 가운데 27.2%에 해당하는 68건이 해당되는 것이 전혀 실행되고 있지 못하거나 현재 진행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그런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2기 신도시 중에서 지금 주목받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위례 신도시라고 있습니다. 위례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해당되는 지역에 있어서 서울로의 접근을 위한 위례 신사선이 당초 분양할 때 예정이 돼 있었고, 분양받는 많은 분들에게 위례 신사선 건설을 위한
교통 부담금을 그때 다 부과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되는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미 교통 개발과 관련된 부담금을 이미 다 낸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즉 2013년에 우리가 위례 신도시가 분양과 관련되어 가지고 분양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상당한 10년이 넘은 상황에서도 그 위례 신사선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답보 상태에 지금 머무르고 있는 그런 부분을 볼 때 이 많은 신도시에 거주하시는, 특히 2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 교통망 건설과 건축을 위해서 많은 부담을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거주자들이 부담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정부의 각종 많은 이유 등을 대면서 그 사업 자체의 추진이 아직도 답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은 정책 당국에서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돌아봐야 될, 그리고 비용 부담을 이미 해당되는 거주민들이 이미 선지출하고 선지출했다는 측면을 우리가 보다 그 무게 자체를 좀 더 크게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뭐 단기적인 것과 중장기적인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우선 단기적으로는 지금 지하철이 생길 때까지 광역버스를 좀 더 늘려야 될 것 같고, 배차도 좀 더 촘촘하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광역버스가 옥정 신도시에 다니긴 하는데 중심 지역 위주로 다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떨어진 지역들을 위해서 그 중심 지역으로 올 수 있는, 그 환승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될 것 같고, 장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7호선, 옥정 신도시는 7호선이 빨리 조기에 완공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웃 동네 이제 회천 신도시는 거기 GTX-C가 2년 전에 착공식은 했는데 아직도 실제로 착공을 못 하고 있어요. 그거 기대해서 들어오신 입주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얼른 빨리 착공을 해서, 또 나중에 3기 신도시가 요즘에 한다고 하는데 그쪽에서는 이런 일이 좀 되풀이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택지는 남양주, 하남, 인천 계양, 과천 등 4곳에 12만 2천 호이며 중소규모는 37곳에 3만 3천 호입니다. 지난 2017년 5월에 들어선 문정부의 초기에는 서울의 주택 공급은 충분한데 일부 시장 왜곡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방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2018년 12월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목적으로 3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일반적인 정부 임기가 5년이지만 이 5년의 기간 중에서 1년 반이 지난 이후에 3기 신도시가 발표가 된 겁니다. 그 때문에 진행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배경에서 볼 수 있듯이 3기 신도시는 서울 수도권의 주택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서 주택을 더 많이 공급하자는 목적으로 계획이 된 겁니다. 이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타운이 될 가능성을 피할 수 없는 것이 필연적이고요. 이 때문에 교통망을 사전에 같이 계획한다거나 해당 3기 신도시 안에 자족용지 비율을 높이는 식으로 계획하자는 것들이 함께 진행이 된 것입니다. 3기 신도시 부분에 대한 계획 발표는 시장에 주는 충격이 상당히 컸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부분은 무엇보다 서울의 본래 주택 공급 자체가 장기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공급이 저조하거나 공급이 사실상 급감하는 그런 부분들이 예상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서울 수요의 대체지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서 3기 신도시가 탄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의 장점이라고 하면 무엇보다 1기 신도시나 2기 신도시에 비해서 서울에 거의 연접해 있다, 붙어 있다라고 할 정도로 거리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의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보통 이야기를 하자면 서울 중심부로부터 한 25km 이내에 주로 설치된 곳들이 3기 신도시가 많고요. 시간상으로 보더라도 30분 이내에 서울 중심부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거리상의 매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울 수요를 대체하는 그런 측면들이 많고요. 정부가 또한 그와 함께 내걸고 있는 것은 결국은 무주택 서민들의 어떤 주거 안정을 위해서 충분한 물량 공급에 3기 신도시 건설을 통해서 충분한
그 희망적인 그런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약간 수도권의 균형 발전이라는 그런 부분. 근데 제가 볼 때는 일단 서울로 지금 많은 수요들이 쏠림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완화하기 위한 가장 최적의 대안이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규 택지 개발과 함께 만성적인 교통난을 해소하여 수도권 어디서나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가 주도로 급행 간선 중심의 중추망을 조기에 구축하겠습니다. GTX-A 신안산선의 조속한 착공은 물론 제도 개선을 통해서 선교통 후 개발의 원칙을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3기 신도시의 교통 부분은 이제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를 충분히 경험한 바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선교통 후 입주라는 그래서 교통망을 먼저 확충을 시켜놓고 특히 광역교통망이라는 이런 쪽에서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 GTX, A, B, C, D 노선까지 등등 해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교통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하나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은 충분히 지금 많이 수립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그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않은 상당히 많은 난관이 봉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성공 요인으로 본다면 일단 정부가 1기 신도시나 2기 신도시를 반면교사 삼아서 교통망 확충에 대한 의지는 보다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GTX 건설이라든지 지하철 연장이라든지 이런 광역 교통망 구축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선교통 후 입주라는 실현을 위해서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조기에 수립하는 등 정책 당국의 의지도 어느 때보다 강하다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정 절차나 이런 부분들에 소요되는 시간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단축을 하고 또 거의 필요한 일하지 재원 조달 부분과 관련해서도 많이 관심을 쏟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착공 지연도 되고 있고 예산 부분이 충분히 지금 지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현장에 있어서는 공사 진척도가 상당히 기대보다는 많이 늦어지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금 3기 신도시의 교통망 선교통 부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실행을 해서 후 입주하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단정적으로 성공 여부를 단정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정부가 이런 문제점들에 대한 인식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 있게 해당되는 현장들을 지켜본다면 어느 정도 가시적인 어떤 성공 가능성 범위 쪽으로 우리 3기 신도시가 제대로 건설되는 부분을 우리가 맞이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더 기대 섞인 어떤 관점에서 지켜보고자 합니다. 두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은 첫 번째 생각은 3기 신도시 그렇게 하는 거는 잘 계획하고 잘 하고 있는 것 같다. 저희가 아무래도 불편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쪽은 꼭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아직 2기 신도시도 제대로 마무리를 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또 3기 신도시로 넘어가는 거 아닌가. 이쪽부터 좀 마무리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